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목균형표,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테마죠. 구름대 돌파 매매 전략을 실전용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추세가 시작되는 순간을 잡아내는 도구예요. 다만 뚫었다 하고 한 번에 들어가면 털리기 쉬우니까 일목균형표의 진짜 장점인 다중 확인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오늘도 5분 훨씬 넘게 실제로 차트 켜놓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일목균형표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볼까요? 일목은 선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이거 하나입니다. 현재 추세 더하기, 미래의 지지 저항, 그리고 모멘텀 확인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는 시스템. 그래서 구름대 돌파가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구름대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미래 26일 앞에 지지 저항 구간을 미리 그려놓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벽을 뚫는다는 건 그만큼 힘이 실렸다는 신호인 거죠. 그럼 구름대 돌파 전략의 핵심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돌파 확인 그리고 유지, 이 세 가지입니다. 구름대를 뚫는 건 출발 신호고 그 다음이 진짜예요. 먼저 매수 시나리오, 즉 상향 돌파입니다. 가격이 구름대 아래에 있다가 구름대 위로 종가 마감을 하는 순간이죠. 이때가 바로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반대로 매도 시나리오는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다가 구름대 아래로 종가 마감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돌파는 신호고 유지가 확정이다. 그래서 확인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무작정 뚫었다고 따라 들어갔다가는 가짜 돌패 속기 딱 좋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진짜 돌파만 걸러내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구름대 돌파가 가짜, 즉 페이크아웃으로 끝나는 패턴은 정말 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개 중에서 최소 3개 이상 맞을 때만 진짜 돌파로 취급하세요. 첫 번째, 종가가 구름대 밖에서 마감했는가? 캔들 꼬리로 살짝 뚫은 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몸통이 확실하게 구름 밖으로 나가서 끝나는 종가 기준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를 보세요.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수 시점에서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어야 하고 매도 시점에서는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구름만 살짝 뚫고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세 번째, 후행 스팬을 확인하세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매수할 때는 후행 스팬이 과거 26일 전의 캔들들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매도할 때는 과거 캔들들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 시장에 공간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후행 스팬이 과거 캔들들에 걸려 있으면 바로 앞에 저항이 촘촘하게 있다는 뜻이라 돌파가 막히기 쉽습니다. 네 번째, 구름의 색과 방향, 그리고 두께를 보세요. 이건 시장의 체질을 보여줍니다. 강세 구름, 즉 선행 스팬 A가 B보다 위에 있는 양운을 돌파하면 훨씬 안정적이고요. 약세 구름, 즉 음운을 아래로 돌파하면 하락의 지속성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두꺼울수록 그 의미가 커요. 얇은 구름은 쉽게 뚫리지만 두꺼운 구름을 뚫었다는 건 매수든 매도든 그만큼 힘이 강하게 실린 상태일 확률이 큽니다. 마지막 5번째, 거래량을 보세요. 돌파의 진짜 연료입니다. 돌파하는 캔들에서 거래량이 평소 평균 대비 최소 1.5배 이상 터져줘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스르륵 뚫었다? 그건 그냥 위로 한번 툭 튀어본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제 이 확인 조건들을 바탕으로 진짜 매매 전략을 짜봐야겠죠? 구름대 돌파 매수 전략 3종 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수형 전략입니다. 확정 돌파 후 다음 날 눌림목에서 진입하는 방식이에요. 종가 돌파를 확인하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는지도 보고 후행 스팬도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캔들에서 가격이 살짝 밀리면서 구름 상단 근처까지 내려오는 눌림이 나올 때 진입하는 거죠. 장점은 가짜 돌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추세 초반의 수익을 일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보자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안전한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공격형 전략,
돌파 당일 종가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야 해요. 돌파하는 캔들이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이어야 하고 거래량이 폭발해야 하며 후행 스팬까지 깨끗하게 뚫려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돌파 당일 종가에 바로 진입하는 거죠. 장점은 추세에 가장 초입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실패하면 바로 손절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석형 전략, 돌파 후 구름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고 진입하는 리테스트 전략입니다. 가격이 구름을 뚫고 올라간 뒤에 다시 살짝 내려와서 구름 상단을 툭 찍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진짜 강한 추세의 시작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승률이 꽤 높은 전략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매도나 숏 전략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예요. 보수형은 하향 돌파 후 가격이 다시 반등해서 구름 하단에 저항받고 막히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깔끔한 매도 타이밍이에요. 공격형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향 돌파하는 당일 종가에 바로 진입하는 거고요. 정석형은 구름 아래로 완전히 내려온 뒤 중기 균형선인 기준선마저 무너질 때 하락 추세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손절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손절 라인을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구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포지션의 손절은 구름 하단에서 살짝 아래에 두면 됩니다. 보통 1~3% 여유를 두거나 ATR 지표의 할배 값을 활용하죠. 매도나 숏 포지션의 손절은 반대로 구름 상단 위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름이 두꺼울수록 손절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겠죠?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포지션 사이즈, 즉 물량을 줄여야죠. 손절 폭이 넓은데 평소랑 똑같이 풀 베팅하면 그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대 돌파 전략이 잘 안 먹히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땐 쉬어야 해요. 구름대 돌파는 추세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횡보장에서 가장 많이 털립니다. 만약 차트가 이런 모습이라면 구름대 전략은 잠시 꺼두세요. 가격이 구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거나 전환선과 기준선이 꽈배기처럼 서로 엉켜있고 기울기도 거의 없을 때 또는 구름 자체가 아주 얇고 평평하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입니다. 거래량도 계속 죽어있겠죠. 이런 구간은 추세가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면서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게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일목, 구름대 돌파, 실전, 체크리스트 산로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매매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첫째, 종가 기준으로 구름 밖에서 마감했나? 둘째, 전환선과 기준선의 방향이 내가 보려는 방향과 같은가? 셋째, 후행 스팬이 과거 캔들에 걸리지 않고 깨끗한가? 넷째, 구름의 방향과 두께가 의미 있는가? 다섯째, 거래량이 충분히 실렸는가? 여섯째, 손절 라인은 구름 반대편에 설정했는가? 일곱째, 손절 폭이 넓다면 비중을 줄였는가? 이 60개 중에서 5개 이상 예스가 나온다면 꽤 괜찮은 진입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일목균형표는 선이 많아서 어려운 지표가 아니라 확인 장치가 많아서 실전에서 살아남기 좋은 지표입니다. 특히 구름대 돌파는 한번 방향이 나오면 길게 가는 추세를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대신 제가 오늘 강조했던 다중 확인 없이 섣불리 들어가면 그만큼 쉽게 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차트를 켜고 관심 있는 종목 하나를 골라서 과거에 구름대 돌파가 나왔던 자리를 20개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행 스팬이 걸렸는지, 거래량이 있었는지, 전환선과 기준선의 방향은 어땠는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이래서 성공하고 이래서 실패했구나 하는 감이 바로 올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